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분양 원가 공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아파트부터 적용할 전망이며 정부는 이번 분양 원가 확대가 소비자들의 접근성 제고와 주택 공급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오는 2021년 한강대교 남단의 기존 교량을 이용해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를 다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1층은 차도, 2층은 보행로로 운영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예상되며 2021년 6월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문 건설업 경기 실사지수는 86.4로 전월보다 3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33.3에서 63.2로, 지방이 41.6에서 51.1로 모두 개선됐으며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경 편성과 주요 건설 사업 조기 착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하셨죠? 자, 앞으로는 분양 가격 공시 항목이 62개로 늘어나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 UNS 부동산 투자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부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차익형보다는 수익형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준비해 오셨는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통해 그 내용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차익형보다는 이 수익형에 투자해라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이 차익형 투자를 많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해놓고 이게 이제 차익을 봤을 때 이걸 팔아서 되팔아서 이 차익을 보는 수익을 내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은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 부담금이나 아니면 이 초과이익 환수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있고 주택 일반에 대해서도 1가구 2주택, 3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내던 것들을 이 차익을 내던 것들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서 이제 수익을 많이 냈다. 10억을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인 10억을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까지 하면 57.2%의 이 세금을 내야 되는 5억 7천만 원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3주택은 더하죠. 무려 이게 68.2%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내가 차익을 얻어서 뭔가 그 재정에다가 보탬을 되고자 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장기 가치 투자로 전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도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라 이런 말을 벌써 한 20년 전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삼성전자에 2008년, 2009년 한 10년 전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 있다. 한 주당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이걸 꾸준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와서 이걸 차익을 실현을 한다. 그러면 약 5배, 250만 원의 가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 투자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이 가치 투자 하는데 가치 투자가 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치고 강아지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냐면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강아지가 따라오는데 사람은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는 주인 주변을 왔다 갔다 바로 옆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강아지가 있고 또 어떤 강아지는 멀리 도망다니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멀리 가서 앞에서 냄새도 맡고 뒤에서 뭐 영역 표시도 하고 이런 강아지들이 있는데 가격은 이 가치를 바로바로 따라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격만을 보고 투자를 했다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실패를 할 위험이 있는데 가치를 보고 한다 그러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좀 잃어버릴 위험이 적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가치가 상승하는 어떤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런 가치 상승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떠냐? 먼저 대출이 없는 소액 투자로 입문을 해라. 제가 이 대출 없이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대출을 내가 많이 끼워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상승을 했다.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경우에도 내가 너무 위험하다. 이게 꼭지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던져버릴 수가 있겠죠. 가격이 또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내가 부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출을 끼우고 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내가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라는 전 세계 유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아주 높게 올라와 있는 이런 중심지에다 투자를 하면서 전세가를 끼워서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능한데요. 그러면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저금리 시대가 한참 동안 계속됐고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화됨으로써 계속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 또 더 올 수도 있는데 목표 금리를 정하라는 거죠. 목표 이자율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2.5%, 2.7% 정해놓고 이 목표 금리에 도달을 했을 때 대출,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실현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활용을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출 규제가 없는 오피스나 이런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이라고 쓰고 차익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수익을 많이 내는 부동산일수록 더 이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또 가치가 올라가서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스턴 시장에서 배우라. 보스턴 부동산 시장에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스턴이 어떤 곳이냐면 미국에서도 MIT나 아니면 이 하버드 같은 명문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 대학이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과 많이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서울 중심권이나 이런 곳들에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보다는 임대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매우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소유보다는 그냥 임대를 하는 욜로족들도 많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 보스턴 인구의 60%가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소득의 절반 이상을 또 월세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스턴 같은 경우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의 월세가 얼마냐? 원룸, 투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50에서 26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수입의 절반을 많은 수입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월세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처럼 자꾸 이런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임대 수익을 얻을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먼저 주택임대 사업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자, 내가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중과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소형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가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매수를 했을 때 100%까지 200만 원까지는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85% 감면을 해주니까 아주 큰 혜택이 있죠. 또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개 이상 주택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는 아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경우에도 85% 감면이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상 이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70% 감면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또 임대주택을 99채를 갖고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것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주택임대 사업을 해서 8년 이상 8년 준공공 임대를 했을 때는 최대 80%까지도 감면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 사업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또 마지막으로 역발상의 틈새 상품을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배산임수 우리가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왜 옛날에 우리가 그 입지를 말할 때 배산임수라고 할까요? 바로 등 뒤에는 주택이 있고 앞에는 등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곳.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고 바로 이제 등 뒤에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또 강이 있으니까 땅이 비옥하니까 여기에 가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농경 시대에는 이런 곳이 바로 직주 근접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좋은 입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요즘은 어떠냐? 자, 직장이 많은 곳에는 주택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중심권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직장이 많은 곳이 서울의 중심권이고 여기에 주택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떠냐? 주택이 또 많이 몰려있는 이런 신도시 같은 곳에 또 직장이 들어온다. 그럼 그 직장은 거꾸로 이런 희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좋겠다. 자족 도시에는 직장에다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실패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차익형보다는 수익형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특강 자리 주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특강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서덕수 부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 매물의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서덕수 부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41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0.05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고 총 11층 중에 6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7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황금 노선 9호선 염창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도달하는 곳에 지어진 2달 전에 지어진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물건 추천해 주시는 이유와 입지 함께 만나볼게요. 네, 아까 제가 그 강의를 드리면서 두 가지 형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심권에, 중심권에는 어떤 그 주택을 투자를 하면 좋겠고, 자족 도시에는 직장을 투자하면 좋겠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염창동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황금 노선인 9호선 급행이 쓰는 곳이다. 염창역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9호선이 황금 라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직장들을 다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왼쪽에는 이 김포공항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그 마곡을 지나가고요. 영등포, 3대도시민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 그 금융가가 있는 여의도를 지나가고 또 강남을 다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다 지나가는 직장이 직주 근접이 가능하게 하는 이 9호선 라인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중에서도 급행역이 있는 염창역에서 도보 5분 거리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실리콘밸리 하면 바로 마곡이죠. 이 마곡에 16만 5천 명의 직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곳들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 16만 5천 명의 직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마곡의 거주지 비율이 아파트, 오피스텔 다 해가지고 16.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주변에 있는 이 염창동 지역이 더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이 한강축의 주거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도를 좀 보시면 바로 이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위쪽은 이 염창동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은 목동이 되겠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개 단지가 전체 스마트시티화 하겠다는 이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을 만큼 북적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9호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 마곡의 연구개발단지가 한참 개발이 되고 속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 왼쪽으로 또 가면 김포공항이 있겠고요. 이 9호선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이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당산역이 되겠고요. 한정거장만 더 가면 또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여의도에는 15만 명의 지금 금융계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곳까지 가는데 불과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염창동에 있는 그 오피스텔들에 입주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마곡이나 김포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이 9호선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강 건너편에는 이 상암 DMC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방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기존에 성산대교가 있지만 월드컵 대교가 또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다. 주변에 이런 그 직장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하면 떠오르는 마곡 업무지구의 수요가 기대가 되는 매물입니다. 자, 이제 오피스텔에 투자 시에 결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호선 급행이 서는 곳이고요. 그리고 한강 프리미엄 입지에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건데요. 자, 마곡이나 상암, 여의도, 영등포 이런 4차 산업 입지에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석박사급 연구원들, 자 마곡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 명의 직장인들이 다 대기업에 다니는 석박사급 연구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김포공항에 근무하는 승무원들, 수입이 많은 그런 고소득 임차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1월에 벌써 준공이 돼 있으니까 와서 직접 보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풀옵션은 당연한 이런 투룸 아파텔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실 만한 게 주차율이 70%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50%가 기준입니다. 예전 오피스텔들은 뭐 10%, 20%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 70%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이 소형 투룸치고는 아주 충분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강 축의 오피스텔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매물입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방 2개의 신축 오피스텔 풀 옵션이라고 하셨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가격이 정말 자랑할 만한 건데요. 자, 2억 5천만 원 현재 이제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도 2억 3천만 원에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2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도 3천에 월 80만 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염창동에서 신축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의 개요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서덕수 부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입니다. 자,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1.5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2.82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총 10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 분석도 도와드릴게요. 자, 매매 금액은 1억 1,850만 원 예상되고요. 약 9,48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37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남양주시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곳에 다산 신도시에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기숙사 물건 가져와 주셨는데요. 자, 이곳 기숙사 물건 추천 포인트와 입지 조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항상 그 서울 중심권에 소액 투자를 많이 강조를 드리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시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사람들 그 시청자분들께서 뭐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뒤집어서 어떤 그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제가 이 매물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자, 보시면 남양주에 지금 왕숙 3기 신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그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서울 중심권까지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들이 신도시이면서도 또 중심권에 그러니까 직주 근접 그러니까 교통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근무지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근데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바로 자족도시로 이제 화된다는 거죠. 자족도시가 뭐냐면 그 안에 신도시 안에 어떤 직장이 생긴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그 첨단 업무단지들이죠. 진건 첨단 산업단지나 또 바로 인근에는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이 되는데 2026년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 다산역 바로 인근에 다산역이 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지금 진건이나 아니면 이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총 그 투자 금액이나 이 활성화됐을 때 1조 7천억 원의 이런 그 기대 효과를 보고 있는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치가 도농역으로 바로 인근으로 지금 그 이용이 가능하신 곳이고요. 다산역도 또 2023년에 개통이 되는데 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그 교통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외곽 도로도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북부간선도로가 위치해 있고 외곽순환도로도 접근이 아주 용이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그 다산 신도시 안에서 직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위치하는 건데요. 이 현대 지식산업단지가 지금 12,000평 규모로 그 안에 지금 10만 평 이상의 그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앞으로 한 1,3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경기도권에서 가장 큰 아울렛으로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세권 하지 않습니까? 스타벅스가 바로 앞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600평 규모로 스타벅스 제가 가본 것 중에는 이렇게 큰 것이 없었는데 가장 큰 규모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런 입지를 정할 때 어떤 유동인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게 한번 얹혀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지금 바로 앞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바로 또 왼쪽에는 또 아까 현대 그 지식산업센터가 1,300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700개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 분양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옆에는 또 이 그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쪽으로는 모두 이 10,000세대 이상의
그 대도시가 지금 아파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다산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프리미엄이 1억 이상이 아파트들에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주변 신도시 안에서 그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입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양주시의 다산 신도시 매물을 투자할 때 좀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저렴한 초기 투자 비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10%만 내시면 그다음에 전매나 대출 규제가 없고 중도금이 아주 다 무이자로 되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가 아주 작은데요. 대출 나중에 이 월세를 받으시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또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도 5년간 37.5% 감면되는 이런 혜택을 주택과 다르게 많이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이 다산 신도시에 공급이 되는 최초의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건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듯하게 업무동과 어떤 그 주거할 수 있는 그 곳들이 기숙사동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안쪽에는 이렇게 중앙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옥상에도 옥상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업무와 주거와 상업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걸어서 직장까지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이 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 데크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나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원래 이 남양주나 아니면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벌써 다 예약을 해서 계약을 해놓고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물의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아래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최초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라면 기숙사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격이 1억 1,8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산 신도시 안에 오피스텔이 현재 복층 규모로 같은 모양으로 공급이 되는 것들이 1억 9천만 원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싼가 궁금하실 건데요.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래 지식산업센터 안에 기숙사는 지식산업센터 이 사무실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파는 건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서 투자자들도 가능하실 수 있게 매수를 하실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아예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형태의 오피스텔이 바로 인근에 1억 9천만 원대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낮은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도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금액은 기껏 20%인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월세를 받으시기 아주 훌륭한 그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까지 소개를 받았고요. 자, 하단의 정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덕수 부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그리고 무료 특강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서덕수 부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덕수 부대표님의 매물 다시 만나보시죠.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28.41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40.05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1층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7,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개요입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1.53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2.82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총 10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1,850만 원으로 예상되고 약 9,48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37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덕수 부대표님의 무료 특강 일정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예약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가지 물건을 좀 선별해 오셨는데 어떤 유형의 매물일까요? 네, 오늘은 영등포구와 그다음에 강동구의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지역을 보게 되면은 소비와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와 소득이 높은 지역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수도권 서울 내에서 봤을 때 소득이 높으면은 그 주변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결코 낮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는 지역, 그러한 지역들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소비와 소득이 높은 지역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두 가지 물건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매물의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영등포구 양평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2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5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베란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총 10층 중에 9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함께 봐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3억 1,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8,500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1억 4,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5월 준공 예정이니까 저희는 선분양 물건으로 미리 만나볼게요. 영등포구 양평동 물건의 개요와 특징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영등포구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 소개해드린 매물은 이번 연도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완공이 되는 매물로서 현재 실제 현장 오시게 되면은 그 골조 공사, 그러니까 골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총 이제 10층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층수로는 9층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부동산 매물이든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로얄 동이라든지 로얄 호실이 있겠죠. 맞습니다. 이번 매물 역시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호실을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총 세대수는 30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제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는 투룸 구조입니다. 방 2개 있고 거실 공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주방이라는 공간이 있는 투룸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내부의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들 이런 것들 이제 알차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의 모습 이런 이제 샘플 사진인데 실제로 주변에 이번 건축주가 지어놓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자재가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선분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이번 매물 2호선하고 5호선 바로 더블 역사권입니다. 양평 영등포구 구청역 도보 약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준공은 2019년 5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로얄 그 층수를 가지고 있는데 10층 중 9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적절한 투룸 신축으로 저희 영등포구청역 5분 거리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번 물건 매매 금액과 임대 금액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네, 매매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3억 1,500만 원입니다. 3억 1,500만 원으로 만날 수 있는 바로 영등포구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세가를 예상을 해보면은 2억 8,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2,1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보증금과 그리고 이제 대출금을 활용을 한다 하면은 전세로 투자 시에는 3천만 원,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3천만 원에 투자를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영등포구 양평동 물건의 입지적인 특성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지도를 통해서 이번 매물에 속해 있는 한번 입지를 한번 보자 하면은 일단 영등포권 생활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물에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양평역과 그다음에 영등포 구청역 바로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호선과 5호선을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9호선이죠. 9호선 또한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권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부간선 도로라든지 그리고 또 올림픽 대로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로 지역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안전진단으로 자초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그 계속해서 이제 사업 속도를 내고 그리고 완공을 하게 되면은 서울 내에서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제 좌측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금융 클러스터라 할 수 있는 바로 여의도를 끼고 있죠. 네, 이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업무단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득과 소비가 곧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영등포 구이다 보니까 여의도를 끼고 있고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가산 구로 디지털 그 단지를 끼고 있고 그리고 마곡이라든지 강을 건너게 되면은 상암, 합정, 공덕 이러한 업무 단지와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등포구가 하나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공업 지역에 보통 가보게 되면은 그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주거 시설들이 굉장히 그 낮게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거 비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 영등포구가 대규모의 개발 행위보다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여기에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개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업무 시설들이
한 필지, 두 필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노후된 이미지 또는 낙후된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장 오시게 되면은 노후된 공장가들이 이러한 신식의 건축물들로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구가 서울자치군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2017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1년 새 그 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이 영등포구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위를.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신축의 아파트라든지 또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주거에 있어서 인프라들, 생활 인프라들이 꽉 차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맛나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주거 비율도 낮은 데다가 이곳이 서울 안에서 가장 큰 중공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을 내세운 게 뭐냐면은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서울 플랜. 예전에는 2020 기본 계획에서 봤을 때에는 서울을 1도심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2030 서울 플랜으로 바뀌게 되면서 3도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상위 계획 중에 하나가 바로 2030 서울 플랜입니다. 그런데 이 그 개발 계획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서울을 3대 도심으로 이렇게 지정을 함으로써 조금 지역 거점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영등포 이 권역에는 여의도와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업무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시설들과 연계시켜서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번 매물에 이렇게 이제 영등포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뉴타운으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입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영등포구가 1년 새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들, 대규모의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 또는 주거의 만족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이제 대규모 사업들로 인해서 주거의 만족도, 주거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향 여가 효과라고 합니다. 상향 여가 효과. 저소득자에서 고소득자로 이렇게 이제 밀집이 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을 상향 여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한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무폭길 지화 산업이라든지 요 산업은 이미 착공이 들어갔죠. 현재 공사 중이죠. 예. 이러한 이제 도로를 지화시키고 지상에는 공원화를 시키고 이러한 사업과 그리고 서부간선 도로 이 도로 역시 공원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교통적인 부분과 녹지적인 부분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발 호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2호선과 5호선, 바로 영등포 구청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매매가로는 3억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면은 이 주변에 업무단지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대규모의 업무단지, 여의도, 지벨리, 마곡, 합정 이러한 업무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폭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 내 대표할 수 있는 중공업 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 가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영등포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집가의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이 세금에 대한 절세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블 역세권의 준공 예정인 영등포구 양평동 매물 살펴봤고요. 다음 매물도 개요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두 번째
9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2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베란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총 6층 중에 5층이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매매 금액은 2억 7,43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430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1억 1,43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에 올 1월에 막 지어진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인데요. 역시 물건의 개요와 특징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동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베드타운은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주는 이쪽에서 하더라도 이 일자리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데, 이곳이 베드타운에서 자족 도시로 지금 탈박 규모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유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업무 단지입니다. 일자리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 자족 도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그 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매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의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총 12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개 단지. 굉장히 서울권 내에서 봤을 때 전무후무합니다. 이렇게 대단지의 단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건축주에 어떠한 그 노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서울권 내에서는 이렇게 대단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필지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지가 나오기 힘든데, 바로 이곳에 12개 단지 168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대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네, 완공이 다 된 이제 매물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단지형 그 대단지 그 다세대 주택은 원룸은 없습니다. 원룸은 없고 이제 투룸과 3룸으로 이렇게 이제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준비한 호실은 바로 이제 투룸입니다.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또 방이 있는 이러한 이제 투룸 매물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실제 이런 이제 내부 사진을 봤는데 거실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소파 공간과 그리고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이제 넓게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서울 내에서 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1층은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대형 주차장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실제 주차장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은 쭉 그 지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비가 내린다라든지 눈이 내린다라든지 어떠한 이제 그러한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립 어린이집이 이 단지형 다세대 주택 내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입니다. 구분다리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구조는 방 2개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베란다. 그리고 층수로는 6층 중 5층, 로얄층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주식 주차장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격 체크도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가를 봤을 때 2억 7,4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로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2억 5,430만 원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2,09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투자 금액, 이런 세를 안고 투자를 할 시에는 전세 시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1,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가격 상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학군이나 생활 인프라 같은 입지 조건도 한번 따져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나 또는 실거주 하기에 있어서 어떠한 걸 살펴봅니까? 학군,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5분 거리의 역세권이고, 그리고 또한 학군이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지 바로 100m 이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형 마트, 뭐 백화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교통망까지 잘 갖춰져 있는 부분, 이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확인을 해봤고요. 물건의 가치 상승 기대를 해보려면 호재도 만나봐야겠죠? 네, 이제 첫 번째 개발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인데, 우리가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라 하면은 그렇습니다. 노후된 그러한 이제 그 건축물들을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반 시설들을 좀 이제 확충을 시키고 도시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서울 내에서도 봤을 때 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 33곳입니다. 33곳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합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아현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을 실제로 지금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매물지 인근 바로 앞에 천호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어떠한 주거와 업무 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변하고,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곳을 이제 찾게 되는데 이 일대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어떠한 임대가 상승이라든지 집가 상승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업무 시설입니다. 이러한 업무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 또는 새로운 직장인들, 고소득자, 이러한 이제 직장인들이 이 지역으로 모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5호선이 또 연장과 그 다음에 직선화 계획이 있죠. 네, 지금 이제 5호선이 연장이 됨으로써 지금 하남 일대에 생겨나는 업무 시설, 최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은 판교의 1.4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고소득자가 이쪽으로 이제 몰려들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리고 5호선 직선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현재는 1시간 거리가 30분으로 단축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재개발의 수혜가 기대되는 이번 물건, 마지막으로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입니다. 굉장히 그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업무 시설들을 정차하는 5호선, 바로 9분다리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투룸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에는 2천만 원으로 투자, 바로 전세 시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1,430만 원이 되겠고, 짧게 포인트를 짓자 하면은 대단지형입니다. 12개 동 168세대로 이루어지는 전무후무한 대단지형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를 해드릴게요. 서울 내 개발 압력 높은 소액 투자처 찾기를 주제로 1:1 상담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매물들 다시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방송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아래 번호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